네, 원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다가 이제 이익을 붙이죠. 원가에다가 이익을 이렇게 붙인다고? 그럼 이거 누가 정한 거야? 판매자가 정한 거죠. 그래서 정해진 가격이라서 정가라고 해요, 정가. 정가. 정가는 항상 판매가가 되는 거니까 이익을 붙여야죠. 자, 20% 이익을 붙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가에서 6,000원을 할인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정가라고 보면 어떻게 해? 정가. 정가는 원가네. 문제에서 물어본 거 원가니까. 원가를 뭘로 보시면 되는 거면 X로 보시면 되겠어요. 원가 X야, X. X에다가 얼마 이익을 붙였대? 20% 이익을 붙였대. 그럼 20%라는 건 0.2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10분의 2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였죠. 그럼 요거 자체가 뭐가 된가? 정가가 된가, 정가. 자, 이 정가에다 어떻게인가? 6,000원 할인했대. 그럼 10%면 이 10,000원이라고 치면은 이제 1,000원인 거잖아. 그럼 손님한테 1,000원 받아? 아니면 11,000원 받아? 11,000원 받잖아. 근데 식 세울 때는 1,000원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원가, X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인가? 10%만큼도 받아야겠죠. 자, 물론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식 세울 때. 자, 여기를 그냥 1.2x, 뭐 1 플러스 2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1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1.1x, 뭐 요렇게도 처리할 수가 있죠. 요렇게도 쓸 수 있는 게. 자, 밑에 있는 건 식을 계산한 게 아니라 식 세울 때부터 요렇게 세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반대편을 이항하시게 되면 여기는 0.1x가 되는 거고, 반대편 이항하시면 6,000이죠. 자, 양변을 갖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6만원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만원이 되겠어요. 네,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게 되면 정가가 되겠죠, 정가. 정가는 누가 정했냐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정한 거니까 정가라 그래요. 판매가야, 판매가. 그 원가를 이제 X라고 놓으면 이익이라고 하는 건 이제 50% 이익을 붙였으니까 0.5x 이렇게 되죠. 0.5x. 자, 요걸 이제 한 방에 처리하고 싶으면 그냥 1.5x라고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게 지금 정가야, 저게 1.5x 자체가. 자, 이 정가에다 어떻게 하면 400원 할인했대요. 400원. 400원. 그럼 400원을 통으로 빼는 거죠. 식 세울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셔도 되고, 이렇게 뭉쳐서 세우셔도 되고. 자, 어쨌든 어떻게 돼요? 800원의 이익이 생겼죠. 그럼 손님한테 원가에다 800원까지 더해서 받는 거지, 그지? 그럼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라 그러면 손님한테 800원만 받는 게 아니야. 1,800원, 1,800원. 손님한테 받을 때는 어떤가? X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800원. 800원의 건 여기. 통으로 어떻게? 8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반대편에 빼게 되면 어떻게 해? 요거 표옥하고 이항하게 되면 0.5x 이렇게 되신 거고, 요건 어떻게 해? 1,200원이죠. 자, 양변에 어떻게 해? 10을 곱한다고 보면, 자, 5x는 어떤가? 자, 12,000원이 된 거니까 5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5로 나누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은 얼마냐? 2,400원 이렇게인가? 2,400원 객관식이니까 어떻게? 4번 이렇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네,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걸 정가라고 하죠. 정가라는 건 판매자가 정한 거니까 정가라 그러는데 요거는 판매하는 금액이에요. 판매하는 금액. 자, 문제선을 보면은 이제 원가를 얼마가 줬냐면 이제 8,000원이 줬고,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면 정가를 물었어. 그럼 정가가 X야. 정가 X. 정가 X.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가 보면은 정가에서 20%를 할인해서 팔았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가고 이익 붙인 이 정가 있잖아? 이 정가에서 20%를 할인한 거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원래 있는 정가에서 0.2x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할인했으니까 빼주신 거. 그럼 요게 지금 실제 판 금액이에요, 판 금액. 그럼 요 판 금액을 보면은, 문제에서 보면 원가의 15%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죠. 그럼 원가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해서? 8,000원이라고 해서 8,000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원가가 지금 8,0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 이익을 받았어. 그럼 8,800원이잖아. 그럼 손님한테 800원 받아? 아니면 8,800원 받아? 당연히 8,800원 받아야지. 그러니까 식 세우실 때도 원가를 더해 주셔야 돼요. 원가 더하고 요 원가에 어떻게 했나? 15% 이렇게 되죠. 15%는 0.15가 되시네요. 0.15.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지금 0.8x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 그치? 8,000원. 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요거는 지금 10분의 8이랑 마찬가지야. 10분의 8이랑 마찬가지니까 8로 약분이 되죠. 8로. 양변을 8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이거 10분의 8이야, 10분의 8. 그럼 여기다가 0을 추가하고 여기다 0을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인가? 요 10이 날라가죠. 양변에 10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인가?
양변에 8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8이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도 8이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도 이렇게 8이 나눠지죠. 그럼 x는 지금 얼마가 된가? x는 요 10,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10,000원에다가 0.15를 곱하신 거죠. 0.15. 그럼 소수 2칸 이동시키고 0 2개 죽이고 나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인가? 1,5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인가? 11,500원. 이렇게 결정 주시면 되겠어요. 네, 문제에서는 이제 원가에다 X%만큼을 이익을 붙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원가에다 이익 붙인 게 지금 정가가 된 건데 문제에서는 정가에 대한 정보만 주고 원가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잖아. 그럼 일단 잡아봐. X%라고 했으니까 X%는 어떻게인가? 이건 미지수로 됐으니까 100분의 X라고 해서 분수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원가에다 이거 곱하는 거지, 그지? 그 원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임의로 여러분이 그냥 A라고 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X 빼놓고 그냥 다른 문자를 정하시면 돼. 임의로 그냥 정하시면 돼. 원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요대로 푸시면 됩니다, 여기야. 그럼 봐봐요. 요거는 정가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정가는 원가 A에다가 X% 이익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인가? 원가가 A가 된 거고, 여기에다가 100분의 X 곱한 것만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자체가 뭐가 된가? 요거 자체가 정가가 된 거야. 요거 자체가 정가. 그 정가를 지금 정했잖아, 그지? 그럼 본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A에다가, A는 뭐였어? 여기는 원가였죠. 원가에다가, 여기 방금 전에 X%만큼 이익을 붙였다고 했잖아? 요거 자체가 지금 정가라겠지, 그지? 요게 지금 정가야, 정가. 원래는 요렇게 팔려고 했는데, 정가에서 20%를 할인한 거야, 20%. 그러면 정가가 A 플러스 A 곱하기, 자, 100분의 X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다시 얼마를 곱하는가? 20%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20을 이렇게 곱하죠. 할인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하시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지금 정가가 된 거고, 요만큼이 지금 뭐가 된가? 할인한 거야, 할인. 정가에서 지금 할인한 거야. 그럼 요게 어떻게? 할인된 가격이죠. 전체가 지금 할인된 가격. 요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더니 원가 20% 이익을 생긴 거야. 그 원가가 지금 10,000원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 그러면 20%면 2,000원이죠. 그럼 손님한테 2,000원 받아 아니면 12,000원 받아? 그렇지, 12,000원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원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 20%도 받아야 되잖아. 20%는 어때? 100분의 20 A만큼이죠. 요게 실제 손님한테 받은 돈이 되겠어요. 손님한테 받은 돈. 그럼 판 돈하고 받은 돈하고는 일치하겠지, 그지? 요거는 같아야 된다. 그럼 요 뒤에 있는 부분에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얘랑 얘를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00분의 20 A 이렇게 되시는 거고, 요거랑 요걸 곱하죠. 자, 곱하시게 되면 어떤가? 0은 하나 없어진 거니까, 자, 1000분의 얼마가 될까? 1000분의 2죠. 2x 마이너스 1000분의 2x 이렇게 있네. 마이너스 1000분의 2x A도 한번 곱해야 되는 거야. A는 어디가? A 여기다 자 A 이렇게 해갖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100분의 20A 이렇게 처리가 되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요렇게 그냥 계산하자. 여기를 처음부터 빼자. 여기를 슉 하나는 없어지니까 이거 빼고 시작하자. 자, 요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자, 양변에 지금 뭐를 곱했다고 생각해? 1000을 곱하자. 양변에 지금 1000을 곱한다 그러면 1000 곱하다 보면 어때? 10이 남죠, 그죠? 그럼 여기는 10AX 이렇게 되시는 거고, 1000 곱했다고 치면 어떻게 가? 여기는 마이너스 200A 이렇게 되죠. 여기다 1000 곱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는 1000 곱했다고 치면 200A 이렇게 처리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양변에 또 어떻게 돼? A가 지금 다 하나씩 심어져 있죠. 그래서 양변에 어떻게 해? A를 다 나누는 거야. 이것도 다 나눈다. A를 나눈다. 너도 나누고 너도 나누고, 그 다음에 2가 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2가 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5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신 거고, 요건 또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붙고, 요 친구 어때요? 요건 100이죠, 100. 그럼 요거 이제 봐봐요. 여기가 지금 5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0a가 되시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x, 요거는 100 이렇게 처리되시는 거죠. 그럼 동류한끼리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4x가 되시는 거고, 요 친구는 a는 빠져야지. 요 방금 전에 뾰족하고 넘어가게 되면 어때요? 요 200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된가? 50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때 몇 퍼센트 할인했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x 값 구하랬으니까 50 이렇게 한 거 몇 퍼센트라고 하면 50% 이렇게 한 거. 답은 50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1문제에서 보면은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일의 양하고 하는 날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뭐 3일 동안 했다는 얘기는 3분의 1씩
세입원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3분의 1 곱하기 3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돼. 일이 완성되죠. 그럼 일이 완성된다는 건 100%를 얘기하는 건데 100%는 1이라고. 100분의 100이니까. 그래서 계산상 보면 1이 돼요. 그러니까 두수관계는 역수관계에서. 두수관계는 역수관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이 지금 어떤가? 12일 걸렸다는 얘기는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이랑 어떻게? 12분의 1을 했다는 거야. 12분의 1. 그래서 두수관계는 역수관계인 거고. 동생은 어떤가? 동생은 20일 걸린 거죠. 그럼 20일 걸렸다는 건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어떻게 되나? 20분의 1만큼씩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일을 동생 혼자서 4일 동안 한 거야. 그럼 동생은 어때? 20분의 1만큼 하는 친구인데 4일 동안 이렇게 한 거죠. 4일 동안.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면 동생이 이제 다 못 끝낼 것 같아. 그래서 형 보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 동생도 일을 하고 형도 여기 와서 일을 하죠. 그럼 며칠 동안 했는지 모르겠어. 며칠 동안 했는지 모르겠어. X. 그럼 요 기간하고 요 기간을 합하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됐다는가? 완성이 됐다는가? 일이 완성이 됐다. 일의 완성은 항상 1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건 이제 통분하시면 되겠지, 그치? 통분. 자, 요거 통분하게 되면 이제 20으로 하면 되나? 20 안 되지. 60으로 하라. 60. 여기는 60분의 여기가 된가? 3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가 60분의 얼마가 된가? 60분의 여기가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5 이렇게 처리되시겠죠, 그죠? 그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는 60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되신 거지, 그지? 60분의 8 그럼 60분의 8이고 요거는 어떻게 20분의 4가 된 거니까 얘도 그냥 통분해볼까? 조금 줄여보자. 숫자를 좀 줄여보면은 요거는 10분의 안 되잖아. 4로 하자. 4면은 15인가? 아니네. 냅두자 요거. 자, 요거는 이제 60분의 8 이렇게 냅두시고 곱하기 x 이렇게 된 거고 요 친구 어떻게? 20분의 지금 4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 하게 되면 60분의 1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다 60을 곱하시면 여기가 12 여기는 8x 여기는 이제 60 이렇게 되시는 거고 반대편에 요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8x는 48 이렇게 된 거네. 68에 48이죠. 그래서 x는 어떻게인가? 6 이렇게 되면서 같이 일한 날은 어떻게인가? 6일 동안 같이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함께 일한 지 며칠이냐? 그러면 6일이니까 6일이 답이 되는 거고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전체 걸린 날짜야. 근데 동생이 지금 4일 동안 하고 추가적으로 같이 6일 동안 했으니까 요렇게 전체 걸린 날짜 있죠. 전체 일을 완성하는데 걸린 날짜 이렇게 하면 10으로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페이크가 들어가니까 주의를 좀 하시고 답은 이제 6이 되겠어요. 네,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하고 일할 때 걸린 날짜였죠. 총 걸린 날짜. 그 두 수는 어떻게 보면 역수관계였어요. 왜냐면 곱하면 1이 나오는 게 역수가 되는 건데 일을 완성했어요.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일을 완성했다 그러면 어떤가? 하루 동안에는 3분의 1씩 3일 동안 했으니까 일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100%는 100분의 100이 되는 건 1 되는 거고 곱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수관계가 역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진우. 자, 진우가 지금 10일 동안 하는 친구야. 10일. 하루 동안에는 얼만큼 하는가? 10분의 1만큼씩 하는 친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얘나 같은 경우에는 20일 걸렸죠. 그럼 얘가 지금 20일 걸렸다는 얘기는 하루 동안에 얘는 얼만큼씩 하는가? 20분의 1만큼씩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진우가 혼자 며칠 동안 하다 이런 거죠. 그럼 진우가 얘는 10분의 1만큼씩 하는 친구잖아. 며칠 동안 하는지 모르죠. 그죠? x1만큼 하시는가. 자, 그 다음에 쉬고 나서 예나가 그 일을 완성했다는가. 예나는 얼만큼씩 하는 친구야? 20분의 1만큼씩 하는 친구죠. 자, 근데 5일 더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렇게 더해 주시고 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완성됐을 거니까 1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식이 세워졌고 자, 양변에 20을 곱하고 나서 시작하시면 편하죠. 여기는 2x. 자, 20 곱하면 1은 곱하나 많아요. 1은 곱하나 많으니까 x 플러스 5 이렇게 되신 거고 20 곱했으니까 여기가 20 이렇게 되신 거야. 그럼 3x는 넘어가면 15가 될 테니까 x는 얼마가 되는가?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진우는 며칠 동안 일을 한 거야? 5일 동안 일을 한 거야. 네. 자,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하고 일한 날짜는 항상 역수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일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하루 동안에 어떻게 4분의 1씩 했으니까 완성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일의 완성은 100%인데 100%는 100분의 100이니까 1이죠. 그럼 곱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수관계, 역수관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85번 같은 게 보면은 85번
네, 85번 같은 경우 보면은 태진이가 지금 20시간 걸렸어. 그럼 요거는 이제 날짜가 시간으로 바뀐 것 뿐이잖아. 그럼 태진이가 봐봐요. 태진이가 그 20시간 걸린 거죠? 그럼 1시간 동안은 얼만큼씩 하는가? 20분의 1씩 하는 친구죠. 20분의 1씩. 창민이는 30시간 걸린 거죠. 그럼 1시간에 얼만큼씩 하는 친구야? 30분의 1만큼씩 하는 친구가 되겠어요. 자, 조립을 지금 우리가 하다가 도중에 둘이 먼저 같이 한 거야. 그러면 태진이하고 그 다음에 창민이하고 같이 한 거지, 그지? 요만큼씩 같이 했어. 요렇게 하다가 잠시 쉬어서 태진이가 혼자서 어떻게 10시간 만에 완성하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조립하는데 걸린 시간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 일의 양. 요거 모르죠? 몇 시간 동안 같이 했는지 모르지? 요 X에다가 태진이가 지금 10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했으니까 혼자서 10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했으니까 10을 나중에 더해주셔야 돼요. 그럼 태진이는 얼만큼씩 하는 친구야? 20분의 1만큼씩 하는 친구고 곱하기 10 이렇게 하죠. 그럼 일은 완성됐을 거니까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60으로 통분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건 60분의 3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60분의 여기가 어떻게 된가? 여기가 2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고. 자, 요거는 2분의 1이랑 마찬가지잖아. 그럼 반대편에 빼게 되면 어때요?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60분의 5가 되네. 자, 60분의 5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 12분의 1이죠. 12분의 1. 약분돼서 12분의 1. 그럼 양변에 12를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2를 곱하게 되면 6.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6시간 동안은 같이 일을 한 거야. 6시간 동안 같이 한 거고. 그 다음에 10시간 동안 태진이 혼자 있으니까 총 몇 시간이에요? 16시간 걸린 게 되는 거죠. 일의 완성 문제는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날짜 있죠. 총 날짜. 요거하고는 역수관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어떤 일을 하는데 5일 걸렸다 그러면 이 하루 동안에는 어떻게 돼? 5분의 1씩 했으니까 일이 완성됐겠지. 일의 완성은 100%인데 100%는 100분의 100이 된 거는 1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곱해서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떻게인가? 역수관계 있다는 거지. 역수관계. 이 역수관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뭐냐면 시간으로 바뀐 거야. 그냥 며칠이 그냥 시간으로 바뀐 거야. 그럼 A 호스로는 지금 3시간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시간 걸렸다는 얘기는 1시간에 얼만큼씩 받는다는 얘기야? 3분의 1씩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B 호스는 이제 4시간 걸리죠. 그럼 얘가 지금 4시간 걸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4분의 1씩 받는 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가득 찬 물을 C 호스를 빼내는 거야. C 호스도 나와서 C 호스. 자, C 호스는 이제 빼내는 거지. 빼내는 거나 뭐 채우는 거랑 똑같아. 자, 6시간 걸려. 다 빼는데 6시간. 그럼 채우는데도 6시간 걸리는 거니까 1시간에 어떻게인가? 6분의 1씩 채우는 친구가 되겠죠. 빼는 거랑 채우는 거랑 똑같아. 자, 그럼 봐봐요. A, B 호스로 채우는 동시에 C 호스로 뺀다는 거야. 그럼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물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A 호스하고 B 호스하고 이렇게 채우자. 자, 그리고 여기서 C 호스로 빼고 있는 거야. 이렇게. C 호스로 뺀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죠.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얘는 3분의 1씩 차는 친구. 1시간에 3분의 1씩 채우는 친구잖아. 이 친구 어때? 1시간에 4분의 1씩 어떻게? 채우는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는 1시간에 6분의 1씩 빼는 친구가 되겠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처리. 그럼 요렇게 진행이 돼. 요렇게 진행돼. 채우고 빼고 있다고. 그럼 총 어떻게 돼? 요 차익만큼이 어떻게인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럼 몇 시간 동안 차는지 모르지, 그지? 몇 시간 동안 차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곱하기 X 이렇게 하고. 가득 찬다는 뜻은 어떻게 해요? 가득 찬다는 뜻은 어떻게인가? 1이 된 거야. 100%니까 1.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친구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 친구는 어떻게인가? 전부 다 어떻게 12로 통분할 수 있겠다. 그럼 요건 12분의 4. 요거는 12분의 3. 요거는 12분의 22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7에다가 빼는 거니까 12분의 5가 되네. 12분의 5. 12분의 5 곱하기 x는 1 이렇게 된 거니까 반대편에 곱하게 되면 어때요? 요거는 5분의 12가 되시겠죠? 5분의 12. 그 5분의 10이 시간이야, 시간.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그러면 걸리는 시간을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 그냥 요게 답이네. 요게 답이에요, 요게. 요거 자체가 그냥 답이 되시는 거고 요거를 몇 시간 몇 분으로 고치라는 말이 이제 가끔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요 친구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이게 몇 번 들어간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 그럼 2번 들어가죠. 그럼 2와 5분의 2시간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일단 대분수로 바꿔.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뭘 좀 유념하시냐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에서 분으로는 잘 바꿔요. 요건 잘 바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1시간은 60분이 된 거잖아. 그래서 60을 곱한다고. 60을. 그럼 2시간이면 120분, 3시간이면 180분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어떻게 인가?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건 역계산이잖아. 역계산. 여기서 여기 갈 땐 곱하기였으니까 이거 반대로 갈 때 어떻게? 60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야. 60으로 나누시는 거야. 60으로. 그럼 60으로 나눈다는 얘기 어때? 분모가 지금 6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분모를 60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럼 분모를 60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렇게 된 거니까 2와 60분의 24 시간으로 바꾸시는 건데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시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60분이 모여야 어떻게? 1시간이 되는 친구죠. 60분이 모여야 1시간이. 그러니까 2시간 24분 이렇게 된 거야. 2시간 24분. 그래서 2시간 24분. 그러니까 분으로 나타낼 때는 2시간 24분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어요. 나타내는 방법은 분모를 60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야. 네, 전형적인 이제 과부족 문제가 되겠어요. 뭐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 5명이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는 거니까 이게 4가 지금 남는 거잖아. 남는다는 건 이게 플러스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6명이 앉으면 비는 남고 마지막에 2명 앉는 거니까 3자리가 남는 거죠. 그죠? 원래는 6명 앉으려고 했는데 4자리구나. 4자리가 지금 남는 거죠. 그죠? 그럼 4자리가 남을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처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남을 수도 있고 남는 건 과라 그래. 부족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부족 문제가 되는 건데 과부족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학생수하고 의자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학생수하고 의자수가 바뀌잖아. 앉는 방법만 바뀌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학생수가 지금 안 바뀐다겠지? 근데 이 똑같은 학생수를 5로 한번 나눠보고 6으로 한번 나눠본 거야. 그러니까 5명씩 이렇게 앉아보고 6명씩 이렇게 앉아본 거죠. 자, 그런데 의자 수는 바뀌지 않게 된 거니까 어떻게? 몫이 지금 바뀌어 안 바뀌어? 몫이 지금 안 바뀌게 된 거야. 그럼 계산할 거 계산을 하고 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4명이 지금 남는 거야. 4명이 지금 못 남고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여기. 뭐 계산할 거 계산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 거야? 부족하다겠지 그치? 부족하다고. 자리가 지금 남는 거야. 남는 거. 자리가 지금 남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그럼 요건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 학생수라는 건 좀 변하지 않잖아. 그럼 똑같은 학생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그럼 학생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5랑 x랑 곱한 다음에 4를 더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도 어떤가? 6이랑 x랑 곱한 다음에 어때? 4를 빼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얘도 학생수를 나타내는 거고 얘도 학생수를 나타내는 거 똑같은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5x 플러스 4하고 6x 마이너스 4하고 똑같아. 그럼 얘네만 지금 이항하면 되는 거니까 x는 지금 얼마가 되는가? 8 이렇게 처리되신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긴 의자는 몇 개 있는가? 8개야. 객관식이니까 1번 이렇게 되죠. 네, 자 전형적인 과부족 문제가 되겠어요. 자 보트가 있는데 보트 수가 지금 정해져 있죠. 뭐 보트가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넉넉하게 타면 되는데 모자르잖아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그래서 학생 수도 지금 변하지 않고 보트도 지금 변하잖아. 다만 어떻게 하면 타는 방법이라는 건 어떻게 해? 한 보트에 어떻게가 5명 타는 방법, 7명 타는 방법 있잖아요. 나눈다는 뜻이죠. 나눈다는 뜻. 나누는 방식만 지금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 1명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 남는다는 건 과라 그래요. 과. 그 다음에 여기 1명 타고 보트 한 척이 남는다 얘기죠. 요건 어떤가? 좀 이따가 한번 계산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부족하다는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부족 이렇게 얘기하고 과부족 그러니까 과부족 문제가 되는 거 과부족 문제. 이건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는. 그럼 학생 수가 지금 변한다고 안 변하고 학생 수가 지금 안 변해.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 학생 수가 또 안 변한다고. 똑같은 학생 수인데 5명이 탈 때랑 7명이 탈 때 상황이 이렇게 두 개로 딱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 X 포트가 지금 X에 있는 거잖아. X만큼 다 이용을 써. 그럼 계산할 거 계산하고 나면 어때? 한 명이 못 한대. 이렇게. 한 명이 못 한대. 이게 첫 번째 상황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포트가 지금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7명씩 타. 7명씩. 그럼 7명씩 타는데 타는 건 다 탈 수 있어. 다 탈 수 있는데 포트 한 개가 지금 완전히 남는데요. 요거는 못 쓰는 거야. 요거는 완전히 남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마지막 포트에는 1명 탄대요. 그럼 원래는 지금 7명 타야 되는데 지금 1명 타는 거야. 1명. 그 완벽하게 7명 타는 거는 몇 자리가 된가? 완벽하게 7명. 7명 타는 건 어때요? 이게 지금 X개 있다고 치면 끝에서 두 개는 어때요? 7명이 지금 못 탄 거지. 하나는 완전히 비고 하나는 어때요? 1명만 탔잖아. 그럼 7명이 다 못 탄 거죠. 그럼 7명이 탄 건 어떤가? 7명이 탄 건 X-2개만큼이니까. X-2개만큼. 그러고 나서 요거 지금 1명 탔다 그랬잖아요. 요 1명 어때? 마지막에 이렇게 쭉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학생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학생수. 학생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생긴 거야. 두 가지.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5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는 방식하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7 곱하기 x-2 x-2를 7에서 곱한 다음에 나머지 혼자 탄 사람 있잖아. 그리고 하나 더 해주는 거. 이렇게 된다. 그럼 얘도 학생수를 나타낸 거고, 얘도 지금 학생수를 나타낸 게 되겠죠. 그럼 두 개는 지금 같을 수밖에 없게 된 거니까 5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7에 x-2에 플러스 1, 요거는 지금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전개하게 되면, 자, 7x 마이너스 14 플러스 1 이렇게 되신 거고, 계산 한 번만 좀 해주시면은 이 반대편에 이항하시게 되면 요게 2x 이렇게 되고, 이거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13 탁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4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하자. 1하고 1 빼고 여기 14 이렇게 되는가? 그럼 이때 포트수라고 하는 건 몇 개가 되는가? 7개, 7개. 그래서 가로 1번은 얼마가 되는가? 가로 1번은 포트수니까 7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학생수죠. 학생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얘도 학생수고 얘도 학생수야. 그러니까 요 7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죠. 편한 쪽에다 대입하시면 돼. 편한 쪽에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5, 7에 35 이렇게 된 거고, 1 더하게 되는 거니까 36 이렇게 되죠. 그럼 학생수는 36명, 포트수는 어떻게인가? 7척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어요. 네, 전형적인 과부족 문제가 되는가? 자, 여기 보면은 텐트는 이미 다 친 거야. 텐트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학생수도 어떻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학생수하고 텐트 수는 바뀌지 않는다고. 다만 어떻게?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게 3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인가? 여기는 9명이 남죠. 남는다는 걸 과라 그래요, 과. 그 다음에 여기 4명이 자면 어떻게 해요? 뭐 뒤에 있는 건 뭐예요? 25개 남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이제 부족한 거지, 결국에는. 그럼 부족한 거니까 부족은 부족이라면 과부족 문제가 과부족. 이건 좀 이따 이게 표현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어쨌든 어떻게 했어요? 학생수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이 학생수를 어떻게 돼? 3으로 나눴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요 학생수를 4로 나눴을 때 상황.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친구는 지금 텐트를 지금 다 쓴 거야. 텐트 X개만큼을 지금 다 쓰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해? 9명이 지금 어떻게 밖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4로 나눈 거야, 4로.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텐트가 이렇게 막 있어요. 엄청나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하면 25개가 통으로 남는데, 통으로 25개는 아예 비는 거야. 쭉 세보니까 25개 이렇게 된 거야. 25개 비는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개는 3명 잔대. 그럼 한 개는 마지막에 요거 한 개 있죠, 요게 26번째 거. 26번째 건 3명이 자는 거야, 3명. 완벽하게 잔 건 어떻게 해? 이 총 지금 X개만큼 있는 거잖아, 그지? 완벽하게 4명씩 자는 거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요거는 X-26개는 4명씩 완벽하게 자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요거는 그냥 세면 되잖아. 마지막에 있는 요거 26번째 거는 계산할 거 계산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인가? 3명이 남는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요. 똑같은 학생수를 두 가지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학생수를. 첫 번째는 뭐냐면 3명이 잤을 때 그러면 3x 플러스 9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시죠. 똑같은 학생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거는 4에 x-26 플러스 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같은 학생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equal,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두 개는 같은가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이 완성되는 거고, 요거 전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x, 요거랑 요거 곱하죠. 그러면 104 이렇게는 104. 여기가 마이너스 104 플러스 3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3x 플러스 9는 아직 계산 안 했죠. 요건 반대편으로 딱 이항하게 되면 여기 x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101이죠. 101이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110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된 거니까 텐트가 지금 몇 개가 있는가? 110개의 지금 텐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선 텐트 물어봐서 아니라 학생수 물어봤어. 학생수 물어봤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인가? 당연히 어떻게? 얘도 학생수고 얘도 학생수가 된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어떻게인가?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죠. 둘 다 아무데나 지금 대입하시면 돼. 계산은 뭐 위에 쪽이 좀 더 간편하니까 여기에 이제 110이 됐다 그러면 330, 330에서 9 더한 거니까 339명이 된 거야. 그래서 339명이 된다는 거야. 네, 규칙 찾게 되겠어요?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늘어났네. 그럼 늘어나는 거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 한 개 있죠, 한 개. 그러니까 한 개에서 원래 이렇게 한 개 있던 거죠, 여기.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몇 개 늘어났어? 3개 늘어났어요. 3개. 3개 늘어났으니까 원래 어떻게인가? 1에다가 지금 3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원래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거는 요만큼이 원래 있었던 거잖아. 요렇게 4개는 지금 원래 있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해? 3개씩 지금 늘어났지. 그치? 그 원래 있었던 거는 1 플러스 3이잖아. 거기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 3개씩 지금 늘어나죠. 그럼 3개씩 늘어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 요거는 1 플러스 3 곱하기 1이라고 본다 그러면 요거는 1 플러스 3 곱하기 지금 2라고 보실 수 있지. 3 곱하기 2. 그럼 4단계도 어떻게 돼? 4단계. 4단계 안 해봐도 어떻게 해? 원래 갖고 있던 1에다가 3에다가 3까지가 바로 전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개 늘어난가? 3개 늘어난가? 3개. 그럼 요거는 1 플러스 3 곱하기 3이라고 보실 수 있지. 그치? 그럼 봐봐요. 요게 지금 1단계일 때 지금 빵이야. 2단계일 때 어떻게 해? 1 곱했죠. 3에다 1번 곱했지. 3단계일 때 어떻게 해? 2번 곱했죠. 4단계일 때 어떻게 해? 3번 곱했잖아. 그럼 이게 n단계야, n단계. 몇 번째인지 몰라. 일반화시킨 거야, n단계. n단계일 때는 어떻게 해? 1 플러스 3에 n-1번째 이렇게 되죠. n-1번째. 괜찮지, 그지? 1 차이가 나는 거니까. 다시. 자, 1단계일 때 빵이었어, 빵. 3 곱하기 빵은 빵이잖아, 이제. 2단계일 때 어떻게 해? 3이 한 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일 때 어떻게 해? 3이 2번 곱해져 있는 거죠. 4단계일 때 어떻게 해? 3이 3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n단계일 때 어떻게 해? 3이 n-1번 곱해져 있다는 거야. 거기다 1 더한 거죠.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3n-3에다 플러스 1 한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 3n-2가 된 거죠. 요게 3n-2. 요게 지금 일반적이죠. 그죠? 그럼 요게 어떻게인가? n단계일 때 n단계. n단계일 때 요만큼 필요한 거지. 이게 뭘 나타내는가? 이게 바둑돌의 수야. 이게 바둑돌의 수. 이게 바둑돌의 총수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냐 그러면 이 바둑돌의 총수가 지금 이만큼 되는 건데 요게 지금 100개가 될 때야. 100개가 될 때. 100개가 될 때는 몇 단계까지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 이항하게 되면 3에는 어떻게 102가 되는 거고 102는 3으로 나눠 떠져요. 각 자릿수를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 3으로 나눠 떠진 거야. 그럼 102를 3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럼 3번 들어가고 9가 되는 거고 12가 되는 거니까 4번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 딱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단계가 된가? 34단계. 그래서 34단계가 최종적인 답이 되시는 거예요. 네, 한 장에 있을 땐 자석이 지금 몇 개 필요한가? 4개 필요한가? 4개. 여기는 4개 필요하다. 4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한 장이 더 늘어났죠? 그럼 2장이야, 2장. 2장일 때는 어떻게 하면 자석이 추가적으로 어때? 이거 하나는 지금 포기게 된 거네. 실제로 늘어나는 거 어때? 2개만 늘어나는 거죠. 그럼 4에다가 얼마만 늘어나는가? 2개만 늘어나는 거야, 2개만. 자, 그 다음에 여기 3장 붙일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6개만큼 있었지, 그지? 그러면 4 플러스 2개만큼 있었는데 요게 추가적으로 얼만큼 늘어난가? 2개만큼 이게 늘어난 거야, 2개만큼. 그럼 요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건 2 곱하기 1이라고 본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가? 2 곱하기 2라고 볼 수 있죠. 2 곱하기 2. 그럼 이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요 하나 그림이 너무 안 이쁜가 여기? 포개서 하자 여기는. 요렇게 지금 한 장 더 추가됐어. 한 장 더 추가되면 어때? 자석이 지금 2개만 더 필요하죠, 그죠? 그럼 요건 어떤가? 4에서 방금 전에 어떻게? 여기서 2가 더해져 있고 여기서 어떻게? 2가 더해져 있고 여기서 2를 지금 한 번 더한 거잖아. 그럼 요 마지막 건 어떻게 쓸 수 있는가? 2 곱하기 3이라고 이렇게 곱하기 처리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럼 봐봐요. 한 장일 때 빵개야. 빵개. 그 다음에 2장 포개했을 때 어때요? 2 곱하기 1로 표시되죠. 그 다음에 3장 포개했을 때 어때요? 2 곱하기 2로 표시돼요. 3장일 때 2 곱하기 2로 표시되는 거야. 4장일 때 어때요? 2 곱하기 3으로 표시되죠. 그럼 n장이야, n장. n장일 때 어떻게 돼? 4에다가 2에다가 n-1로 표시되죠. n-1. 이게 하나 적잖아. 한 장일 때 빵, 2장일 때 1, 3장일 때 2, 4장일 때 어떻게? 3장, 이렇게 3개. 3을 곱하는 거니까 이게 n장일 때 어떻게? n-1을 2에다 곱한 다음에 4를 더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 전개하시면 되는 거니까 2n-2 이렇게 된 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2n 플러스 2가 뭐가 된가? 요게 n장 포개할 때 n장 포개할 때 필요한 자석수가 된가? 이게 자석수야. 자, 문제에서는 2n 플러스 2 이게 지금 자석수라겠지? 자석이 지금 몇 개 있을 때야? 40개 있을 때 몇 장 지금 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좀 살짝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2n은 38 이렇게 된 거고 n은 몇 개 된가? 19가 되면서 뭐냐면 19장은 40개로 어떻게 걸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달력이 지금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달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그럼 잘 봐봐요. 자, 만약에 제일 작은 거, 문제에서 제일 작은 거 물었으니까, 작은 거를 여기 x라고 놓는다 그러면, 요거는 그 다음 건 어때요? x 플러스 1로 표시가 되죠. x 플러스 1. 날짜가 하나 차이 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6이라고 13은 어떻게 돼? 다음 주죠, 다음 주. 일주일이라는 건 이제 7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그냥 7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7을 더해주시면. 해당되는 날짜에다 7을 더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돼요. 요것도 하루 차이가 나죠. 그래서 x 플러스 7에다가 1 더하게 되면 어떻게? x 플러스 8 이렇게 된다. 그럼 정리하면 봐봐. 제일 작은 날짜를 x라고 놨을 때 요거 하나 옆에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다음 날짜가 된 건 x 플러스 1이 된 거고, 밑에 있는 건 어떻게? 일주일 후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7. 역시나 어떻게 돼? 하루 차이 나는 거는 x 플러스 8.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숫자를 다 더하는 거죠. 이 4개를. 4개를 다 더하시면 x가 지금 몇 개 있어요? 4. 이렇게 있는 거고, 요렇게 하면 8이고 요렇게 하면 8이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x 플러스 16이 되겠죠. 이 4x 플러스 16이 얼마가 되면 되는데? 여기가 104가 되면 되는데, 104. 그럼 반대편에 딱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반대편에 이항하게 되면 44는 어떻게 된가? 88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x는 22가 된 거야. 가장 작은 날짜가 22일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묶게 되면 요 합이 10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답은 22가 되겠어요. 네, 거리 속력 시간은 항상 상황 정의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공식 처리를 하셔야 돼요. 공식 처리를 먼저 하시게 되면 식이 안 세워져요. 자, 상황이랑 항상 2개가 있어요. 2개. 항상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들어가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 이 머리를 이제 내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닌 거잖아. 그럼 마지막 부분, 기차의 마지막 칸까지 어떻게 해? 빠져나왔을 때 이거 완전히 통과하게 된다. 완전히 통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실제 기차가 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터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가 지금 이거야. 그럼 기차의 길이가 x라 그러면, 문제에서는 기차의 길이 물었으니까, 기차의 길이가 x라면, 터널의 길이가 13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1300에다 뭘 더해야 되는가? x만큼을 더해야 돼. 그럼 실제 간 거리는 어떻게인가? 1300 플러스 x.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300 플러스 x. 뭐 괜찮죠, 그죠? 그럼 봐봐요. 거리를 지금 얼마 줬나고? 터널일 때? 터널에서의 상황은 여기가 1300 플러스 x라고 거리가 정해진다는 거야. 1300 플러스 x.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되겠죠, 다리. 자, 다리라고 하는 상황이 또 있는 거죠, 이제. 그럼 다리를 보게 되면 다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는 기차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칸까지 어떻게 빠져나왔을 때 이거 완전히 통과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때? 기차가 간 거리는 완전히 통과할 때 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럼 다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있어? 다리가 지금 현재 400m 이렇게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400이 되는 거고 기차의 길이가 어떻게? x라고 돼 있으니까 실제 간 건 어때? 400 플러스 x만큼을 간 거야. 완전히 통과해서 간 거는 400 플러스 x만큼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완전히 통과하는데 어떻게 된가? 완전히 통과하는데 요거는 15초 걸린 거고, 그 다음에 40초죠. 터널은 40초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는 어떤가? 15초 걸린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일정한 속력이라는 거면요 항상 똑같아. 그럼 얘에서 시속 뭐 80km 간다 그러면 터널 지날 때도 시속 80km, 다리 지날 때도 시속 80km 이런 거야. 그럼 속력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속력은 어떻게 해? 속력이라는 건 어떤가? 시간분의 거리가 된 거야. 시간분의 거리 있겠죠. 시간분의 거리.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된 거니까 이 친구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는가? 요거는 40분의 1300 플러스 x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15분의 40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럼 터널 건널 때 하고 그 다음에 다리 건널 때가 속력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같아야 된다. 그럼 요거 이제 x로 곱하시는 건 뭐 아시겠죠, 그죠? b분의 a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대 b라고 쓰실 수 있죠. d분의 c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c 대 d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외항에 곱하고 내항에 곱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x자로 곱한 게 지금 서로 같아. x자로 곱한 게 지금 서로 같으니까 요 친구는 어떤가? 15에 이거 다 지우도록 하겠어요. 자, 15에 1300 플러스 x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40에 400 플러스 x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시는 거지, 그치? 그럼 숫자는 뭐 작을수록 지금 간편하게 된 거니까 5로 나누게 되면 여기 3이야. 3으로 전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5로 나누면 여기 8이죠. 8로 전개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3으로 전개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 3900 이렇게 되시는 거고 플러스 3x. 자, 8로 전개하게 되면 어때요? 8, 4, 32가 된 거니까 3200 플러스 8x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편에 요거 이항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우변이 5x가 된 거고 반대편에 딱 이항하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700
요렇게 처리가 되시겠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몇 번 들어가는가? 140번 들어가지? 140번. 여기 140번 들어가는 거니까 x의 x가 140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기차의 길이는 몇 미터가 된가? 140m가 된다는 거. 네, 거석시 문제는 상황 정리를 반드시 먼저 하신 다음에 나중에 공식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공식 적용을 먼저 하시면 식은 잘 안 세워져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으면 다리야, 다리. 그럼 다리가 지금 몇 미터냐고 봤더니 1600이래. 그럼 기차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지? 여기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 마지막 칸까지 빠져나가. 이걸 완전히 빠져나간다. 완전히 빠져나간다. 이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가 아니야. 이거는 통과하기 시작한 거지 완전히 통과한 거 아니죠. 마지막 부분까지 가야 돼. 그럼 실제 기차가 간 거리는 통과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뒷부분이 나올 때까지가 된 거니까 기차의 길이가 x라 그러면 x만큼을 더해서 어떻게? 요거는 1600 플러스 x만큼을 완전히 통과해서 실제 간 거리가 되겠죠. 실제 간 거리가. 요 친구는 어떤가? 1600 플러스 x 이렇게 한가. 거리가 1600 플러스 x야. 다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 지금 두 개 나오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밖에 안 나오면 식이 더 간단해지는데 또 뭐 땡큐지 뭐. 자, 요거 하는데 뭐냐면 40초 걸릴 때 40초. 40초. 그럼 속력은 어떻게 했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된 거니까 요 친구 어떻게? 40분의 16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1600 플러스 x. 요게 지금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초에 45m 가는 친구라 했죠. 1초에 지금 45m 가는 거야. 완전히 그쵸. 1초에 45m 가는 거죠. 그럼 속력이 어떻게 돼? 요거는 뭐 미터 퍼 세이크라고 아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1초에 지금 45m 가는 거니까 요 값이 지금 얼마가 나와야 돼? 요게 지금 45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것만 지금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잘 봐봐요. 자, 1600 이렇게 되시는 거고 x. 그럼 45 곱하기 40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4만 먼저 한번 곱해보면 어떨까? 4만 먼저 곱하면 180 이렇게 되죠? 180. 그러니까 요 각도 할 때 좀 잘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180을 절반으로 나누면 90이 되는 거고 90을 또 다시 절반으로 나누면 45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곱하기 하게 되면 90이 되는 거고 곱하기 하게 되면 180이에요. 180. 그럼 180에다 지금 0만 붙이면 된 거죠. 그럼 1800 이렇게 되시는 거고 반대편에 이렇게 넘기시게 되면 x는 어떻게 돼요? 200m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 객관식이니까 얼마가 된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거석시 문제는 항상 상황 정리를 먼저 하시고 공식 적용을 나중에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식 적용 먼저 하시려고 하면 식은 절대 안 세워져요.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터널을 지금 통과하는 거죠. 터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터널이야. 자, 기차가 여기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마지막 칸까지 가는 거죠. 그럼 실제 기차가 달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기차가 달린 거리야. 그럼 기차의 길이가 어떻게 된가? 여기가 240m 이렇게 된 거고 터널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네? 960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간 거는 지금 몇 미터가 된가? 1200m가 되겠죠. 이게 120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된가? 실제 완전히 통과할 때 간 거리가 된가? 1200이고 1200. 그럼 터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지, 터널. 자, 그리고 실제 간 거리는 1200m. 이렇게 터널 자리의 거리, 변수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요게 지금 얼마가 되는데? 40초 걸리네, 40초가 아니죠. 맞죠? 30초죠, 30초. 그럼 얘가 30초 걸렸다, 얘가. 30초 걸렸다. 그럼 속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실제 여러분이 계산하시게 되면 30분에 1200으로 계산되시는 거죠. 1200. 그럼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와? 40으로 계산하지, 40. 요 40이라는 건 어떤가? 1초에 40m 가는 속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40m 가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기차가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았냐, 그죠? 몇 초 동안 보이지 않아. 그럼 기차가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 기차가 안 보이려고 하면 요 친구는 요렇게 요 기차의 요 마지막 칸이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마지막 칸이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딱 뭐만큼 나? 기차 길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기차 길이만큼. 여기가 240m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해? 딱 머리를 내밀기 직전. 기차 앞부분이 딱 나오기 직전. 딱 나오기 직전까지가 안 보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또 얼마 차이가 나? 당연히 어떻게? 기차 길이만큼 차이가 나시겠죠. 그럼 실제 안 보이는 데까지 달린 길이. 안 보이는 데까지 달린 길이는 어떻게인가? 여기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때? 나오기 딱 직전까지.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 거지. 여기까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터널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된가? 터널 길이가 960이 된 거야. 960. 그럼 터널이 지금 960이 된 거니까 960에서 얼마를 빼주셔야 된가? 240을 빼주셔야 된 거야. 240 빼주시게 되면 요만큼이 지금 나오죠. 요만큼을 계산하게 되면 720이죠. 그럼 720m 달릴 동안은 어떤가? 안 보였다는 얘기가 되겠지. 안 보였다. 720. 그런데 안 보이는 거야. 여기. 터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 요거는 720m만큼. 720m만큼. 그때 시간을 물었어, 시간. 시간 이거 뭔지 모르지, 그죠? X. 그럼 속력은 어떻게 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겠죠.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되는가? X분의 720으로 계산되시는 거야. 720. 그럼 당연히 어때? 같은 터널 갖고 지금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보일 때는 빠르게 하다가 뭐 안 보일 때는 뭐 느리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지금 똑같은 거잖아. 이게 다 똑같은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겠죠. 그죠? 그럼 40은 X분의 720으로 계산되시고 자리 바꾸시면 어떻게 해? 40분의 720 이렇게 계산되실 거고 요거는 계산하시면 00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 들어가죠. 18번 들어가는 거니까 X는 얼마로 계산하는가? 18초로 계산해요. 18초. 객관식이니까 답이 3번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네, 수업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 1차 방식 활용 좀 난해한데 좀 시간을 두고서 차근차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뭐 앞에서부터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 특정 챕터별로 오늘은 뭐 거리 속력 시간, 오늘은 뭐 규칙 잡기, 뭐 오늘은 뭐 일에 대한 문제, 뭐 오늘은 뭐 과부정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갖다 스케줄 정해서 여기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완강을 하셨다 그러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챕터 자체가 좀 어렵고 좀 양이 좀 많죠. 자, 꾸준한 연습으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어요. 예, 다음 시간에 정비례 반비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